자, 이번 시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가 될 것 같고요. 총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은 산과 염기는요,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먼저. 책을 읽어보고, 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또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염기는요, 서로가 이제 반대가 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산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acid라고 얘기합니다. 산.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산과 염기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삶에서 기초가 되는 우리 생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 관련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 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법.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염기를 베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어디에서는 요거를 알칼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염기랑 즉 베이스랑 알칼리는 비슷하다. 이렇게 똑같다.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알칼리라고 이렇게 씁니다. 알칼리. 느낌이 딱 뭐 같으세요? 약간 아라버 같아요. 아라버예요, 아라버. 아라버에서 유래한 건데 알칼리라고 하는 게 이게 식물의 재라는 뜻입니다. 재. 다 태우고 남은 시꺼먼 거, 재. 그런 것들. 요거를 식물의 재를 물에 이제 풀면 바로 염기성이 되거든요. 이거를 보통 우리 조상들도 사실 요거를 양잿물이라고 했어요. 재를 태워서 나무 태우고 남은 재를 물에다 풀면 요게 이제 옛날에 천연 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칼리, 식물의 재다. 요거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맛으로 보면 어때요? 맛으로 보면 산은 신맛이 납니다. 신맛 나요. 염기는 쓴맛이 나요. 요거의 대표적인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레몬. 신맛 나는 거. 레몬. 그쵸? 또 뭐? 오렌지 주스, 오렌지. 하여튼 신맛 나는 거 과일들. 또 우리 몸에서는 위액 있죠. 위액이 이걸 염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상이죠. 또 식초, 심지어 뭐요? 콜라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 신맛이에요. 신맛. 쓴맛은요? 맛봐서 쓴맛. 맛볼 일은 별로 없는데 비눗물. 그리고 이 암모니아 알아요? 암모니아수? 이거 홍탁. 갑자기 침이 막 홍탁. 그다음 비눗물이니까 세제. 예를 들면 또 뭐일까? 아까 말했듯이 양잿물. 이것이 다 이제 쓴맛이 나죠. 쓴맛이 나는. 그래서 워낙에 중요한 이 생명작용에도 중요하니까 일단 우리가 맛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금속과 반응할 때 산은 이 특징 꼭 여기에 있는 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금속 조각을 산에다가 놓으면요. 이게 산에는 이게 금속이 녹으면서 수소가 발생합니다. 수소가. 금속이 쉽게 말해 녹는다고 보시면 돼요. 금속이 녹아요. 녹는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수소가 발생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염기는요, 뭘 녹이냐면 단백질을 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세제로 쓰는 거예요. 비눗물로요. 여러분들 그 세제를 좀 너무 독한 거 쓰면 안 되는데 베이킹 소다 이런 것들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미끌미끌 하시죠. 그게 그 액체가 미끌미끌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살이 즉 단백질 성분이 녹아가지고 미끌미끌한 거예요. 많이 쓰면 어떻죠? 이거 많이 쓰면 옛날에 그 합성세제, 염기성 합성세제 너무 많이 썼다가 엄마들 어때? 이 기름기나 이게 껍질들이 벗겨지니까 주부습진이라고 하시죠. 그 습진들 많이 걸렸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백질을 녹인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 주변에 얘를 보시면서 얘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좀 공부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또 산 같은 경우는 탄산칼슘 있죠. 되게 중요한 것들만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탄산칼슘을 녹여요. 여기서 지금 반응한다는 건 녹인다는 뜻이에요. 둘 다. 금속과 반응한다도 그렇고. 반응하면 여기에서 탄산칼슘이 녹으면서 CO2가 발생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건 조금 좀 앞서 나가는 건데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보통 산과 염기는요 물에 녹아야지만 그 성질이 나타나거든요. 산성, 염기성이 나타나는데 이게 물에 녹으면 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으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뭐가 나오냐면요 사실 그 수소 이온이 많이 나오게 돼요. 사실 그 산성을 띠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수소이온. 수소이온이 바로 뭐예요? 산성을 띠게 만든다. 산성을 띠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요거다. 예. 그럼 염기성에서는 염기는요. 염기는 물에 녹으면요. 물에 녹으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거는 OH- 이거를 우리가 수산화이온이라고 합니다. 수산화이온. 그럼 염기성을 나타내는 염기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뭘까요? 바로 요거예요. 요게 바로 염기성의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에 녹았을 때. 둘 다 어떤 때? 물에 녹았을 때 산성과 염기성을 각각 나타낸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거는 시험범위 아니 교육과정 바깥이니까 사실은요.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뭐냐면 물에 녹으면 뭘 내놓는 거야? 이거를 내놓는 거. 수소이온을 내놓을 때를 산이라고 하고 사실은 염기는 뭐야? 염기는 물에 녹으면 뭐요? 물에 있는 수소이온을 얘가 가져가는 놈입니다. 사실은요. 요게 정확한 정의예요. 수소이온을 물에서 수소이온을 뺏어가니까 요거만 남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사실은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산성, 수소이온을 물로부터 뺏어가면 염기성. 이렇게 사실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 바뀌니까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이제 산성과 염기성을 얘기할 때 어떤 물체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또는 중성도 있어요. 중성. 산성과 염기성 둘 다 띄지 않는 산성과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요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지표, 표시기, 신호등 뭐 이런 걸로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게 pH라는 걸 쓰거든요. pH 농도라고도 하고 그냥 pH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물에 녹였을 때예요. 중요한 거는 그 물에 녹였을 때 그 수용액이 가지는 수용액이라고 그죠? 물에 녹인 거다. 가지는 있는 그 수소이온. 바로 이 수소이온이 중요하다 했죠. 수소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이걸 지금 나눕니다. 요거를 뭐 여러분들 뭐 어디서 수식을 지금 하는데 수식은 여러분들 로그식은 아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교육과정 바뀝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요거 좀 정리합시다. 반드시 요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성일 때를 뭐라냐? pH가 7일 때가 뭐예요? pH가 7일 때가 요 때를 우리가 중성이라고 봅니다. 중성. 네, pH 7이 중성. 그리고 pH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요. 14까지 가요. 이거 먼저 해버렸네. 그래서 6, 5, 4, 3, 2, 1, 0. 이렇게 하면 되겠다. 8, 9, 10, 11, 12, 13, 14. 됐다. 예, 이렇게 됩니다. 1, 2, 3, 4, 5. 여러분들 필기하고 계시죠? 필기하세요. 10, 11, 12, 13, 14. 총 14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수소이온 농도를 로그식으로 나타낸 건데 어쨌거나 요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7이 중성. 7이 중성이고 요쪽으로 갈수록 산성. 요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산성. 죄송합니다.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 점점 강해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최고로 강한 게 이게 제일 강해요. 염기성도 요쪽으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알았죠? 14일 때가 가장 강한 염기. 강염기라 그래요. 강염기. 하나씩 우리 주변에 있는 거 한번 딱 찍어볼까요? 기준이 되는 중성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물인데 물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쓰는 수돗물이나 이런 것들은 삼다수 이런 거는 7이 아닙니다. 7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안에 이온이라 그러죠. 이온이 아무것도 없을 때 순수한 물이 7 중성이에요. 이런 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일단 그리고 가장 강한 강산
강산. 가장 강한 산. 대표적인 강산이 뭐냐면, 나중에 좀 정리하겠지만, 염산이 있습니다. 염산.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우리 몸속에, 우리 위 속에 있는 게, 바로 그 위액이에요, 위액. 위액. 이게 강한 산이에요. 굉장히 강한. pH 1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산도로 보면, 이 산성의 정도로 보면, 1과 0 사이는 몇 배냐면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10배 차이가 나요. 알았죠? 10배요. 그럼 2에서 0까지 가면 이게 몇 배일까요? 두 단계 가니까. 20배가 아니에요. 예, 100배예요, 100배. 예,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 좀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 염산요. 금속을 녹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또 우리 몸에 닿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 pH 2 정도면 뭐냐면요. 이게 보통 레몬 주스가 그래요. 레몬 주스가. 그럼 오렌지는 어느 정도? 오렌지가 한 3 정도 됩니다. 오렌지 주스가. 이 원액, 원액이 한 이 정도가 돼요. 이 정도가 되고, 커피는 산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커피 산성입니다. 산성이에요. 쓴맛 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산성. 약 산성 5.6 정도 돼요. pH가. 우유는요? 우유는 좀 부드럽죠? 쓴맛, 신맛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산성입니다. 우유. 우리 몸의 혈액은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산성을 띱니다. 약간 산성. 예. 7보다 약간 작은 그 산성을 띠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바닷물이 보통 이제 좀 약간 염기성이에요. 약 8.2 정도가 됩니다. 8.2 정도가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베이킹 파우더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베이킹 파우더, 이거는 말 그대로 베이킹 소다. 이게 한 9 정도가 되는데, 요거 가지고 뭐 소다라고 그러죠, 소다. 빵 만들 때 쓰기도 하지만 요거 어디에도 많이 쓰냐면 요즘 세척제로 많이 써요. 예, 세제로도 많이 씁니다. 뭐 변기 닦을 때 이럴 때 많이 써요. 암모니아수가 오줌 같은 그 지린내 나는 거 있죠. 비린내. 생선 썩을 때 나는 그 비린내. 요게 지금 어디냐면 11 정도가 됩니다. 암모니아는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튼 예, 암모니아수. 그다음 비눗물이 한 12 정도가 돼요. 세제 비눗물.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염기, 강염기라 그러죠. 요게 이제 수산화나트륨이 있는데요. 얘는요, 가만히 있으면 또 독특해요. 얘. 이 고체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주변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요, 지가 스스로 이제 물에 녹아요. 이 정도로. 네, 굉장히 강한 놈. 그러니까 요 정도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라는 어디 있을까요? 콜라. 콜라가 약 여지 있습니다. 여기 콜라. 여러분들 콜라가 산성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콜라 같은 경우 이 이빨에 되게 안 좋다는 얘기 혹시 많이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요. 요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이제 외우기 쉽게 이제 여러분들 탄산칼슘과 산성은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탄산칼슘을 녹인다 그랬죠.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산칼슘 뭐가 있습니까? 탄산칼슘은요. 예. 이게 뭐가 있냐면 이빨이죠. 이빨. 치아가 에나멜이라고도 하는데 탄산칼슘의 일종이에요. 또 어떤 거? 조개껍질, 소라껍질, 이런 어패류들의 껍데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이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호, 이런 것들. 물론 뭐 분필이고 뭐 이런 것들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이빨부터 얘기하면,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콜라를 담가놓고 여기다가 자기 이빨 놓으면 이게 어때요? 저는 한번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이 이빨이 어때요? 사그라지고 없어져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탄산가스가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산이. 콜라가. 그래서 보통 그 콜라를 많이 먹으면 이빨이 약해진다 그러죠. 예, 당연히 콜라에 있는 그 산성,
이게 탄산칼슘 이빨과 지금 반응해서 이빨을 녹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콜라 먹고 나서는 반드시 뭐 하라 그래요? 입을 헹구라고 하죠. 입을 물로 헹구래요. 입을 물로 헹궈야 돼. 왜냐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 탄산칼슘 녹인다 그랬잖아. 콜라 먹고 나서 바로 이빨 닦으면 안 된대. 왜? 이미 여기가 응? 콜라를 먹고 지금 이빨 위가 이렇게 살짝 녹아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 내가 그냥 거길 칫솔질을 막 무지막지하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싹 특히나 이 코팅된 자연 코팅된 에나멜 그 지금 다 벗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삭을 뿐만 아니고 거기 사이로 이제 당분들이 껴가지고 이제 충치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콜라 먹고 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입을 헹구라.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조개 껍질이나 산호를 얘가 지금 녹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 해양 산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닷물이 근데 pH 8점이면 염기성이에요. 예, 염기성인데, 이 바닷물이 산성화된다는 해양 산성화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양 산성화. 근데 해양이 산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pH가 예를 들면 8.2인데 현재 8.2인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8.1, 뭐 8.0 이 정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뭐야? 8이면 염기성이지. 근데 점점 어떻게 돼? 예, pH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산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바닷물이 산성화가 될까요? 왜 바닷물의 pH가 낮아질까요? 이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거대한 바다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대기 중에 있는 그 CO2가요. 사실은 물에 잘 녹아요. 이게 물에 잘 녹아요. 근데 CO2가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물에 녹으면 뭐가 되냐면 보통 이제 탄산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도 되지만 일단 탄산 종류가 돼요. 즉 다시 말하면 H 플러스에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기죠. 즉 이 수소이온들이 물속에 녹아있는 바다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pH가 낮아진다. 그런 뜻에서 산성화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다가 워낙 크니까 이 여간에선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데 최근에 정말 200년 동안에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역대급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뭐요? 여기에 물에 녹는 양들도 점점 증가하게 되고 그쵸? 그러면은 대기 중에 어때요? 탄산 형성도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수소이온도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조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라 종류의 이 탄산칼슘 재질인 요 소라 껍질이나 조개 껍질들이 어때요? 아까 말했잖아요. 반응한다고. 그래서 이 껍질들이 약화되죠. 껍질들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얇아지거나. 심지어는 어떤 것들도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그 유충. 소라의 아주 작은 유충들, 어린 소라들의 그 껍데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얘네들이 죽어가는 그런 경우도 사례가 발견이 됐다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어패류들한테는 이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서 수소이온 농도가 약간이라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 되겠죠. 즉 자기 뼈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소라는요 무척추 동물이잖아요. 뼈가 없잖아요 속에. 이게 뼈예요 이게. 예? 곤충이 키틴질에 겉껍질 이런 거 그러니까 딱딱한 껍질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이거를 이제 외골격이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이게 골격인데 이것들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보호할 게 없으니까 큰일 나죠. 더군다나 또 뭐요? 산호도 그래요. 산호라고 하는 거는 이게 탄산칼슘 그 구조물이에요. 이렇게 탄산칼슘 구조물인데 이걸 누가 만들죠? 여기 다닥다닥 붙어있는 조그마한 그 산호충이라고 하는 게 만드는데 이 산호가 요 구조물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다 탄산칼슘입니다. 요게 잘 형성이 안 되거나 점점 약해지거나 이게 점점 줄어들게 되죠.
사라지게 되거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산호밭이 있어요. 진짜 산호가 어마어마한 이 산호가 이거를 우리가 산호초라 그러잖아요. 정말 아름답죠. 우리 눈에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정도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미생물과 어류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요. 근데 이거 산호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호가 없어지면요. 산호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네들이 살 곳이 없어져요. 살 곳이 없어지는 거야. 살 곳이요. 즉 얘네들이 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무주택자가. 그럼 어때? 그냥 길거리 내앉아서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안에 먹잇감들이 다 있고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것들도 먹고 사는 어류들이 있고 자라는데 이러한 터전들이 지금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문제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얘기들 더 뭐 이렇게 할까? 아무튼 이게 마치 그냥 갯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갯벌도 함부로 없애면 안 돼요. 서해안의 그 갯벌, 우와, 진짜 어마어마한 그 진흙벌들. 그 진흙벌이 우리 보기엔 그냥 진흙벌이지만 아니에요. 거기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결국 어때요?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또 거기 안에서 수많은 미생물들이 또 그 공기도 정화시키고 바닷물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갯벌들을 우리 안에 쓸모없다고 이 농토를 만들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있죠. 다 이게 뭐 바로 이 산성 염기성과 관련이 있다.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